네, 뭐 역시나 급락이 나오면서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고 있고 이렇게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된 게 21번째라고 합니다. 오늘 이분과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정경미 IBK 투자증권 분당지점 팀장입니다.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언제쯤 이제 변동성이 축소가 될런지 이거는 뭐 떨어지고 내리고 이거는 주식시장의 특징인데 매수 사이드카예요, 매도 사이드카 이거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. 어떻게 보십니까? 일단 뭐 변동성을 줄여가는 과정이라고 뭐 보고는 있습니다. 뭐 반등의 실마리를 찾아가는 이제 그런 과정 중에 하나 그 중간에 있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요. 오늘은 우리 시장 자체적인 문제, 자체적인 변동성이라기보다는 이제 뭐 다른 이제 해외 증시나 여러 가지 이제 뭐 유가 또 유가나 물가나 금리나 환율 이런 좀 매크로 지표들이 좀 이렇게 갈등을 맞는 그런 양상에서 나오는 그런 좀 조정 하락 이게 아닌가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. 어쨌든 뭐 좋든 싫든 간에 일단 전자닉스가 제대로 된 궤도에 올라와야지만 우리 시장이 좀 반등 그리고 확산 이런 것들이 나온다라는 거를 이번 주를 통해서 뭐 시청하시는 분들도 좀 관찰을 좀 하셨을 것 같은데요. 어쨌든 지금은 뭐 전자닉스 외에 다른 섹터들도 일부 좀 개별적인 그런 좀 자극에 의한 반응이 나온다라는 점, 그리고 좀 확산까지는 아니지만 그렇더라도 뭐 시장이 좀 예전과는 좀 달라지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라는 것에서 좀 의미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일단 어제 나왔었던 게 이제 구글 알파벳 실적이고요. 오늘은 이제 인텔에 대해서 실적이 나왔었는데 우리가 기대했었던 뭐 이렇게 환호까지는 아니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우려했었던 게 뭐 현실화된 것 같지는 않고 뭐 프리 캐시플로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의견이 엇갈리고는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이런 반도체 업체들한테는 프리 캐시플로우가 마이너스 국면에 있는 게 오히려 훨씬 더 좋은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어요. 오히려 플러스로 돌아선다라고 하면 M7이죠. 하이퍼스케일러들 쪽으로의 투자 심리가 올라가면서 반도체의 어떤 이 선호도가 좀 반감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내년 한 1분기까지는 이 하이퍼스케일러들의 현금 흐름은 빠르게 개선되기는 어렵지 않을까. 그런 면에서 반도체 기업들한테 투자는 지속성을 가지고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어제는 뭐 좀 맘 편하게 봤는데요, 시장. 어제 뭐 정말 한 2달 만에 정말 시장을 맘 편하게 좀 봤었던 것 같은데, 오늘의 하락은 조금 뼈 아프긴 합니다만, 그렇더라도, 어느 정도 좀 바닥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, 수급에 의해서 이렇게 좀 이렇게 변동성이 나오는 거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일단 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, 이 지난번에 저점을 깨는 일은 없을 것 같아요. 그렇더라도, 이게 좀 W자 형태의 어떤 잦은 그런 변동에 의해서 7월 말까지 바닥을 잡고자 하는 그런 시장의 움직임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그런 좀 다음 한 주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. 뭐 대응을 한다라고 하면 여기에 뭐 발빠르게 대응하는 거는 뭐 사실 이렇게 생각만 쉽지 실질적으로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전략입니다. 뭐 제가 보기에는 그냥 뭐 여기서 좀 관망을 하는 이제 그런 전략도 나쁘지 않고 이제 좀 고개를 들기 시작한 특히나 이제 데이터 센터의 그런 좀 뭐 인프라에 관련된 이런 종목들로 이제 조금씩 분산을 하는 것 정도는 어느 정도 좀 수긍은 가겠습니다만 이렇게 좀 잦은 변동성에 내 계좌도 잦은 변동성에 맞는 변동성의 변동성으로 맞으면 결국에는 낭패를 보는 일이 굉장히 좀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능하면 계좌 포지션을 크게 움직이는 일은 좀 없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. 일단 단기 매매보다는 관망이 조금 어울리는 그런 상황이고 굉장히 좀 어제 상승에 이은 오늘 하락이 좀 뼈아프긴 합니다만 이 또한 바닥을 잡아가는 과정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조금 오늘 장을 이해하시는데 좀 편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, 더 이상의 추락은 아니고 바닥을 다지는 뼈아픈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. 그래서 매도 사이드가 또 발동되다 보니까 마음이 또 언짢으실 것 같은데 일단 삼성전자는 25만 원, 스카이닉스는 180만 원서 아직 갈 길은 좀 멀어 보입니다. 어쨌든 이 반도체주도 바닥을 다지고 있다고 보시면 이게 바닥이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. 네, 뭐 저는 뭐 지난주에 제가 좀 나오지 않아서 말씀을 드리지 못했습니다만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3개년 합이 1,400조에서 1,450조 정도로 우리가 추정을 좀 하고 있고요. SK하이닉스도 뭐 1,100
1,150조 혹은 1,200조 정도를 좀 가늠을 하는데 이 3년치 영업이익의 합을 시가총액이 하회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. 하회하더라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회복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종목의 좀 변동성이 좀 지금 당장만 놓고 본다면 굉장히 힘드실 수는 있겠습니다만 펀더멘탈 자체가 가지고 있는 현시감이 있다 보니까 빠른 속도 그리고 굉장히 신뢰할 만한 그런 좀 지지 구간이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도 나쁘지 않았어요. 오늘이야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국제 유가나 여러 가지 이제 매크로 변수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한국, 일본 특히나 이제 그런 유가 수입이 많은 나라들에 대해서 뭐 비중 축소가 나오면서 좀 변동성이 좀 나오고 뭐 선물도 매도가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만 오늘을 제외하고 놓고 본다면 이번 주에는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의 현물과 선물을 매수를 했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입장에서도 포지션이 어쨌든 하락보다는 그래도 좀 이 지지 그리고 반등의 실마리를 찾는 이제 그런 수급이 좀 더 많았다라는 점으로 좀 긍정적인 포인트를 좀 찾을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이제 오늘은 좀 변동성이 커지긴 했습니다만 그제 조금씩 줄어드는 이제 그런 변동성에 펀더멘탈에 수렴하려는 이제 그런 움직임이 좀 나왔다 보니까 또 호재, 악재 이런 것도 시각도 엇갈리고 있고요.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해 봤을 때는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어쨌든 뭐 지지를 확인하려고 하는 심리가 더 크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밤 사이에 나왔었던 이제 인텔의 실적과 인텔의 컨퍼런스 콜 그리고 어제의 알파벳의 이제 그런 좀 실적을 좀 조금 놓고 뜯어본다라고 하면 시장이 불편해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. 저렇게 큰 기업들이 뭐 지금 잉여 현금 흐름이 하나도 없어져 나가는 이제 그런 상황에서 과연 이렇게 높은 금리에서 자금을 조달해가지고 계속해서 반도체 혹은 이 AI에 좀 계속해서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인가, 그 속도가 줄어들지 않을 것인가 이런 우려는 지속적으로 좀 있을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좀 생각은 되기는 합니다만 뭐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AI에 대한 투자를 멈추거나 그 속도를 현저하게 떨어뜨리거나 그럴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라고 봐요. 뭐 제미나이를 뭐 쓰고 있는데 갑자기 제미나이의 좀 서비스를 우리 이제 너무 좀 부담스러우니까 뭐 제미나이 쓰지 마시고 클로드 쓰십시오, 챗 GPT 쓰십시오 이럴 일은 저는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제 그런 이슈는 다음 주에 있을 또 이런 실적 발표와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런 오해들을 줄여나갈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. 우리 시장만 놓고 보면은 오늘은 좀 하락이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이제 뭐 전력 기기부터 해서 또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데이터 센터에 관련된 뭐 AI 인프라 관련 종목들은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좀 플러스를 좀 만들어내는 이제 그런 상황에 있는데요. 뭐 반도체도 역시 그런 흐름에 있어서 일시적으로 지금 이제 이 시장의 충격 때문에 좀 하락을 하는 거지 개별적인 이슈로 뭔가 돌려 세울 만한 펀더멘탈을 꺾을 만한 요인은 없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. 뭐 저는 말씀드린 대로 이 3개년 영업이익의 합 굉장히 좀 신뢰도 높게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이제 W자 형태를 좀 그려가면서 반도체 이 투탑 종목들도 어느 정도는 변동성을 줄여내면서 신뢰 있는 구간을 확보하고 반등의 실마리를 찾을 것이다 이렇게 좀 예상할 수 있겠고요. 반도체 소부장으로 좀 내려가 본다라고 하면 아직까지는 어떤 이제 가격에 따른 가격 변수에 따른 시장의 관심이 훨씬 더 높은 상황이다 보니까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자본 지출이 조금 구체화되는 시기가 와야지만 소부장 전반적으로의 좀 확산이 좀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됩니다. 그래서 뭐 아직까지는 반도체 투탑, 전자닉스의 그런 좀 바닥 확인 그리고 반등 확인이 돼야지만 반도체 소부장들도 반등다운 반등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전망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오늘 참 대부분의 영역 섹터가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네. 현대차가 8% 급락하면서 현대차 그룹주 전반적으로 좋지가 않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. 실적에 대한 우려감 때문인지 사실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는 피지컬 AI로 좀 대표하는 또 그런 모멘텀이 있다 보니까 또 그를 연장선에서 보면은 로봇주가 어제 가파르게 올랐다가 어제 상승물을 다 되돌리면서 급락하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피지컬 AI 로봇주는 과연 어떻게 봐야 될까? 이게 사실 주가가 이렇게 따지면 거의 못 가고 있는 수준이거든요. 네, 어떻게 보세요? 네. 로봇뿐만 아니죠. 지금 네. 뭐 우리 시장에 과매도가 아닌 종목이 없고 뭐 저평가가 아닌 종목이 거의 없을 만큼 이제 가치와 주가를 다 반영하지 못한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좀 생각 드는데요. 현대차가 저는 이번 변동성, 그러니까 대형주 중에서는 이번 뭐 전자닉스 솔림의 가장 큰 피해주 중에 하나가 아닌가 개인적으로 좀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. 어제
뭐 어쨌든 예상만큼의 뭐 좋지 않은 실적도 좀 발표를 했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재료 공백, 어떤 시장에 이리저리 휩쓸릴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구조적인 이제 그런 수급에 놓여 있다라는 거 좀 먼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. 역시 뭐 현대차를 바라보는 시각이 뭐 100% 완성차로 바라보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. 아무래도 이제 로보틱스, 피지컬 AI 쪽이 얼마만큼 이제 주가에 반영이 되느냐. 그래야지만 이제 멀티플, PER 밸류를 끌어올릴 수 있는 이제 그런 좀 논리가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재료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현대차를 비롯한 현대차 계열사들 전반적으로도 조금 반등이 조금 더딘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. 이번 주 초에는 이제 삼성전자발 피지컬 AI에 좀 자극이 있었죠. 그래서 일부 종목들 바닥 대비 한 50%씩 올라온 종목들이 좀 있었어요. 근데 어제 오늘 그 상승폭의 절반 혹은 그 이상을 좀 다시 돌려놓는 그런 좀 변동성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만큼 펀더멘탈이 없고 이런 내러티브 그리고 어떤 뉴스에 의해서 올라가는 이제 그런 흐름에 대해서는 그만큼 하방 경직이 굉장히 얕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새삼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. 이제 하반기 들어서 이제 뭐 매월 2개 이상의 그런 일정상의 모멘텀을 볼 수 있는 그런 로봇 관련된 피지컬 AI 관련된 그런 일정들은 기다리고 있습니다. 일단 뭐 가장 큰 거는 언급드린 대로 삼성전자가 로보틱스 통합 컨트롤 타워를 출범을 시키고 19조 원에 달하는 이제 데이터 팩토리에 대해서 좀 연결점을 좀 찾고자 하는 이제 그런 움직임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점을 놓고 본다면 어쨌든 뭐 로봇 관련된 종목들도 일단 뭐 찐 바닥은 확인한 이제 그런 수준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데 뭐 중요한 건 뭐 로봇 이거 올라서 만족하시는 분들은 없죠. 향후에 그 전에 놓였었던 위치 그리고 그 이상을 바라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요인들이 과연 없을까라는 이제 그런 쪽에서 좀 고민이 더 많으실 것 같은데 일단 하반기 로봇의 이벤트는 뭐 조금 아쉽긴 합니다만 중국 쪽에 많이 좀 집중이 되어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. 하지만 중국의 휴머노이드 출하 속도 정도만 준다라고 하면 뭐 간접적으로 우리 관련된 종목들한테는 뭐 플러스적인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.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의 모델 X와 S의 어떤 출하량을 감소시키더라도 휴머노이드 양산에 속도를 내겠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가 좀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게 좀 이제 뭐 7월 말 8월 초가 되면은 초도 생산분에 대한 어느 정도의 데이터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돌려 세울 수 있을 만한 요인 중에 하나가 아닌가 좀 생각이 들고요. 지금 이제 얘기가 나왔다가 좀 뒤로 밀리면서 좀 쑥 들어가 버렸던 보스턴 다이나믹스에 대한 상장 이슈도 하반기 뭐 늦어도 뭐 9월 정도라면은 어느 정도의 이제 초읽기 혹은 스케줄이 좀 확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시장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어요. 그렇게 된다면 확실히 다른 좀 투자 심리를 좀 회복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을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었던 삼성전자의 뭐 인수 합병이 됐던 간에 혹은 이 19조 원에 달하는 이제 투자 금액의 구체적인 로드맵이 좀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 또한 또 자극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. 그래서 뭐 신규로 지금 당장 로봇주 어제 올라서 엊그제 올랐고 오늘 많이 빠졌으니 지금 뭐 들어갈 타이밍입니다.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함부로 뭐 이렇게 좀 비중을 줄이시기보다는 조금 호흡을 길게 그냥 보유하시는 쪽으로 바라보시면 어떨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. 어쨌든 간에 지금 가장 앞서 있는 가장 좀 이 뉴스에 맞닿아 있는 쪽은 삼성 쪽이기 때문에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로보티즈 또 SPG 이렇게 좀 관련성이 높은 종목들로 보유하시거나 또 혹은 ETF 쪽으로 이용을 하시는 게 조금 더 어울리는 전략이 아닐까 이렇게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. 네. 그리고 오늘 시장 뭐 지정학적 리스크 당연히 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데 네. 그러다 보니까 장 초반부터 에너지, 방산, 정유 섹터가 좀 돋보이긴 했습니다. 그러니까 상대적으로요. 그럼 이 안에서 관심 섹터를 가져야 될지도 궁금합니다. 아직 네.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세요? 네, 뭐 저 개인적으로는 뭐 반도체 올해 적어도 올해까지 뭐 늦어도 뭐 내년 한 1분기까지는 뭐 반도체만 보셔도 큰 상관 없다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이 상황에 대한 해지 혹은 포트폴리오에 대한 어떤 변동성을 줄이려는 이제 이런 좀 장치로서 어울릴 만한 좀 섹터를 좀 찾아본다라고 하면 저는 정유인 것 같아요. 정유주가 움직이면 그 뒤를 이어서 다른 에너지 그리고 뭐 이런 뭐 신재생 에너지 쪽이 이제 그 뒤를 따라 오르고 신재생이 오르면 그 뒤에는 2차 전지가 오르고 2차 전지가 오르고 나면은
뭐 한전을 비롯한 이제 이런 좀 에너지 정책 관련된 기업들이 이렇게 줄지어서 이어가는 이제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지금으로서는 홍해도 막혀 있고 호르무즈도 막혀 있고 흑해도 막혀 있는 그런 상태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한국, 일본 이런 유가에 따라서 외국인들이 좀 리스크가 큰 이런 익스포저, 그러니까 나타나 있는 익스포저가 큰 국가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비중을 줄이는 그런 흐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.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정유주 정도가 이런 상황에 대해서 해지를 할 수 있는 좋은 도구로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좀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. 몇 안 되게 AI가 아니더라도 자체적인 모멘텀으로 주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이제 그런 섹터이자 종목들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. 대부분의 정유주, 뭐 그래봐야 4개밖에 없죠. 간접적으로 GS와 HD 현대, SOL, SK이노베이션 모두 다 거의 대부분 이제 61선 부근에 있거나 신고가 부근에 있는 이제 그런 모멘텀을 좀 나타내고 있다 보니까 이런 이슈가 단편적으로 확 꺾일 것 같지는 않거든요. 그런 면에서는 추가 상승의 여력은 충분히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. 정유주가 어려워 보입니다만 크게 봤을 때는 두 가지예요. 하나는 내 보유분, 내 창고에 가지고 있는 기름이 예전에 지금 거래되고 있는 그런 유가에 비해서 저렴한지 비싸게 있는지 이런 걸 놓고 보면 역시 이제 보유에 따른 손실과 이익이 나눠지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물론 이게 현금이 들어온 이익은 아니겠습니다만 어떤 이제 보유 평가 이익에 대해서도 굉장히 높은 그런 비중을 주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유가가 뭐 지금 뭐 WTI는 아니겠습니다. 브렌트유 기준으로 100불을 넘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정유주들의 저장 창고에 있는 기름은 플러스로 잡히는 그런 요인으로 볼 수가 있겠고 또 하나는 정제 마진이죠. 비축유를 거의 대부분 소진을 했기 때문에 이런 주요 국가들은 원유를 수입을 해서 그거를 정제를 해서 자신들이 필요한 만큼 이제 비축을 하려고 하는 그런 수요가 굉장히 좀 늘어나 있는 상황이고요. 지금 이제 정유주들의 가동률을 보면은 거의 100%가 다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. 그런 얘기를 봤을 때는 정제 마진도 상당 기간 플러스 쪽 더 높아지고 이쪽에서 또 병목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것들을 봤을 때 정유주들이 뭐 하루 이틀 유가가 오른다고 오르는 그런 단편성보다는 정제 마진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영업이익을 늘려갈 수 있는 이제 그런 위치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 봤을 때는 정유주들 뭐 아까 말씀드렸던 이 4개의 종목들 물론 이제 뭐 정유주에 대해서 좀 선호도가 떨어지신 분들은 그냥 참고만 하셔도 좋겠습니다만 너무 한쪽에 좀 치우쳐져 있는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유가의 해지 차원에서라도 이 정도 좀 편입을 해보시는 것도 어떨까라는 차원에서 관심 섹터, 정유 섹터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지금 증시가 많이 이제 급락하고 조정을 겪는 그런 과정 속에서 대부분의 섹터가 저렴해져 있는 상황이잖아요. 어떤 걸 픽하느냐에 따라서 이후 또 증시가 드라마틱하게 반등했을 때 혹은 정상화 과정을 밟았을 때 또 수익률이 격차가 생길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부분으로 꼼꼼히 점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. 정경민 팀장의 관심 섹터는 정유다.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IBK 투자증권 분당 지정 팀장의 분석이었습니다. 잘 들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